저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요. 네. 틱톡, 릴스, 유튜브 등을 통해서요, 이처럼 해고당하는 순간을 담아서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자, 오늘 그 에피타이저 뉴스로 잠깐만 이 소식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뉴욕타임즈는 틱톡에서 자신이 해고되는 장면을 지켜보라 라면서 이 해고 장면 동영상을 올리거나 또는 즉 해고 통보를 받는 그 상황을 라이브 방송으로 올려버리는 이런 젊은 세대들이 요즘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틱톡을 포함해서 유명 IT 기업들의 그 구조조정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 SNS와 영상 촬영, 편집, 이런 거 요즘 아주 젊은 세대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면서 익숙한 이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해고되는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예로요, 16,000명의 그 팔로우를 가진 틱토커 조니 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매일 많은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최근에 가장 주목받은 영상이 I got laid off 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fire 됐다는 거죠. I got laid off. 직장을 잃었다. 나는 직장을 잃었다. 라는 그런 제목의 콘텐츠였는데요. 이게 소위 말해서 대박치는 영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조니는 오늘 회의가 있는데 해고를 통보받을 것 같다 라면서 자, 미리 이제 해고 통보 받기 전에 어떤 회의를 준비하는 모습부터 공개를 했습니다. 화상회의를 준비하는 모습을 공개했고요. 그 이후에 그의 예상대로 결국 그는 해고 통보를 받았고요. 이 장면은 고스란히 자신의 틱톡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 아마존의 채용 관리자로 일하던 또 제니퍼 루카스라는 사람도요, 이 틱톡에 올릴 그 일상 브이로그를 촬영하던 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일상을 브이로그로 올리잖아요. 오늘도 예전처럼 그제처럼 오늘도 그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그때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자, 평소와 같이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이라 봐야 이제 어디 사무실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재택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평소처럼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재택 근무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딱 켰는데 컴퓨터를 켜는 순간 이메일이 왔는데 해고 통보 이메일을 받은 것입니다. 제니퍼 역시 이 모든 상황을 틱톡에 고스란히 올려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지난해 3월 아마존에서 해고된 9,000명의 직원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까지 아주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이들 외에도요, 이 해고 통보 받고 눈물을 흘리거나 또는 해고 통지를 미리 예감하고 어떤 씁쓸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근무하는 그런 모습,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오늘 내일 사이에 받을 것 같다라는 걸 알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근무하는 그런 모습을 촬영해서 올린 영상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요즘은 또 그런 영상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해고 영상이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사적인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또는 실패를 했다거나 어떤 그 부정적인 경험, 이것마저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 MZ세대, 요즘 젊은 MZ세대의 특성에 기반하는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경험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해고됐다는 영상을 올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댓글도 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걸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영상 공유 등으로 인해서 사생활과 직업적 영역 간의 어떤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해고 영상 공유에 대한 그런데 이제 우려도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요, 근무 시간에 일은 안 하고 맨날 브이로그 촬영이나 하고 있으니까 잘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댓글 쓴 사람 중에 일부 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또한 자신의 해고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걸 굳이 또 공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아무리 SNS를 통해서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시대이기는 하지만 참 이해하기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해고 장면 영상 공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상처 치유의 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쓸데없는 오지랖일까요? 네, 오늘 에피타이저 뉴스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금리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 이제 연준이라고 하죠. 연준이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현행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현행은 얼마냐면은 5.25 내지 5.50.
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자, 연준은 어제 올해 들어서 첫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이 FOMC 회의, 정례 회의를 마친 뒤에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과 11월 그리고 12월에 이은 네 번째 동결 조치입니다. FOMC의 이번 결정은 시장 전망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그 연준이 빠르면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고 올해 최대 6번 내지 7번 정도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1월 달인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했습니다.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3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50대 50으로 전망이 좀 팽팽한 그런 상황입니다. 연준의 그 제롬 파월 의장은 그 회의가 끝난 후에 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항상 그 제일 중요한 게 뭐 어떤 결정, 뭐 인하다, 인상이다, 동결이다, 이런 결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결정을 발표한 후에 연준 의장이라든지 이사 멤버들이 그 발표하는 내용,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앞으로를 좀 전망해보고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올해 적절한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은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확신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라는 좀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3월에 예정된 그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 시장의 관측에 대해서는 3월에 있을 그 회의에서 이 금리 인하를 개런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의 확신을 과연 얻을 수 있을지 나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면서 3월 인하론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선을 긋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래도 또 모르죠. 시장이 필요 이상의 기대감을 가질까봐 일단은 어떤 그 책임자로서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3월에 가서 또 뭐 금리 인하가 발표될 가능성은 여전히 그래도 시장에서는 한 50%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 내 대다수의 납세자들이요. 납세자들 뭐 우리 모두 다지 뭐 납세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납세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이 너무 많다 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상당수가? 뭐 이게 뭐 상당수인가요? 뭐 99%라고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조사가 있었습니다. AP 전국 여론조사센터가 최근에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세자의 3분의 2가 연방소득세를 내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세금을 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꾸로 보면 3분의 1은 적당하다 또는 조금 덜 내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인데, 생각보다는 그럼 적당하다라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라고 답변을 할 사람이 3분의 2가 아니라 한 8, 90% 될 것 같았는데, 일단은 조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AP의 조사에서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재산세가 너무 많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10명 가운데 6명은 주 세일즈 텍스가 너무 많다 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거 이제 그 주별로 조사를 하면 아마 크게 편차가 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만약 이런 조사를 하면 주 세일즈 텍스가 너무 많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아마 10명 중 6명이 아니라 10명 중 8명, 9명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뭐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주별로 아마 나누면 뭐 차이가 클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근데 뭐 주별 이런 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 되면 그 젊은 층에 비해서는 세금이 비교적 공정하다라고 인식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보다는 이 세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대요. 세금이 좀 불공평하다, 또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런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와 연결된 그 중국 해커들이요, 유사시에 미국의 어떤 전력망 또는 교통망 등 그 인프라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크리스토퍼 레이 현직 FBI 국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중국 해커들은 미국의 정치, 군사 관련된 이 목표물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유사시 미국 전국에 걸친 그 민간 인프라 공격을 통해서 민간인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덧붙였냐 하면, 미국인들이 이런 위험 위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FBI 국장이. 자, 레이 국장은 또 중국발 사이버 공격이 미국 시민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예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볼트 타이푼이라는 이름의 중국 해킹 단체가 미국 내 석유 및 그 가스 파이프라인 또는 교통 시스템, 뭐 전력망, 정수시설 등등 중요한 인프라를 공략하는 작전의 일환으로 민간의 소규모 사무실과 홈 오피스 라우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미국 정부가 파악해서 사후에 발빠르게 대처해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FBI의 레이 국장이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중국의 해커들이 우리 미국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해킹을 준비하고 또 실제로 슬금슬금 하고 있다라니 아주 걱정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뭐 총 쏘고 포탄 날아가고 이것만이 전쟁이 아니죠. 이런 전력망, 교통 시스템 같은 거 하나만 해킹해서 어긋나게 만들어놔도 이거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뭐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여기는 파란불이면 여기는 빨간불. 이거를 다 해킹을 해서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양쪽 다 파란불로 돼버리면 교통에도 어마어마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뭐 교통뿐입니까? 신호등뿐입니까? 철도망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비행기 관제탑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말 FBI가 됐든 뭐 국토안보부가 됐든 철저하게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건강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소식이 오늘 좀 들어와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토마토 좋아하십니까? 토마토가 과일 아니고 채소라는 건 뭐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데 과일도 좋지만 채소도 좋잖아요. 그런데 토마토가 그렇게 좋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더 흥미로운 거는 이 코넬 대학에 있는 한국인 교수, 뭐 국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름을 한국 이름을 쓰시니까 한인 교수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자, 토마토와 또는 토마토 주스에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병원균인 이 살모넬라균과 또는 소화기 또는 요로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세균들을 죽이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코넬 대학 미생물학과의 송정민 교수팀은요, 미생물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 이 토마토 주스에서 세균막을 손상시켜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균 펩타이드 2개를 찾아냈다라고 밝혔습니다. 토마토에는 항산화 그리고 항균 작용을 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좋은 채소로 꼽히고 있는 것. 이 정도는 뭐 우리도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토마토의 그 항산화 특성은 이미 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이 산화되는 것을 막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늙는 것을, 노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항산화 음식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이 젊음을 좀 간직하고 건강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토마토로 잘 알려져 있는데 항산화는 알려져 있지만 항균 특성은 지금까지 거의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송 교수는 이 연구는 토마토와 토마토 주스가 살모넬라 TP균 같은 그 장내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 연구 결과를 알게 되면 이제부터 다른 과일과 채소는 물론이지만 천연 항균 효과가 있는 이 토마토를 더 많이 먹고 또 더 많이 주스를 마시고 싶어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년층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속이 좀 장내 세균 같은 게 없이 튼튼해야 소화도 잘 되고 또 영양이 골고루 퍼지기도 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요게 토마토가 장내에 있는 균을 죽이는 그런 항균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코넬 대학의 한국인 교수 이 송정민 교수가 이 발견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토마토나 토마토 주스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서요, 이 한국에서는 요즘 과일이 금값입니다. 이 과일 먹기도 힘든 한국의 상황인데요. 자,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주요 국산 과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이제 수입 과일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대형 마트 등의 유통 채널도 정부의 수입 과일 관세 인하를 계기로 해서 정부가 이제 지금 한국의 국산 과일 값이 너무 오르니까 수입되는 그 과일에 대한 그 관세를 좀 낮춰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자 가격이 좀 낮아지게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일제히 많이 사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유통체인 뭐 이마트가 됐나요? 이마트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무슨 플러스도 있던데 그런 데서 이제 판촉 행사, 할인 행사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등 이 수입 과일에 대한 판촉에 힘을 쏟는 모양입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6일부터 수입과일 할인 기획전을 열어서 이제 오렌지는 캘리포니아산 상품을 개당 1,000원대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뭐 2,000원이 넘었죠. 그리고 자몽은 이스라엘산 레드 자몽, 그리고 이제 미국산 멜로 골드 자몽을 개당 2,000원대에 각각 판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제 2개 구매 시에 1개를 추가로 주는, 한국에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미국 내 한인마켓도 가끔 이런 거 하죠. 이 2+1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1보다는 1+1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수입과일이 좀 비싼가요? 여하튼 2개 사면 하나 더 주는 2+1 행사를 하면서 한국에서 그래 뭐 꼭 국산 과일만 좋아? 요즘은 수입과일도 좋아. 오렌지는 캘리포니아가 최고지 하는 인식이 좀 있어서 이 2+1 행사까지 하고 그러니까 수입 과일을 좀 많이 사 먹는 그런 트렌드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입 과일 가격 인하는 곧바로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이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렌지는요, 무려 매출이 20배가량 늘었습니다. 지난주보다. 한국에서는 최근 이 귤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귤의 대체 품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렌지로 불리우고 있는데, 오렌지 수요가 귤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더 커진 영향으로 갑자기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한국에서 가격도 싸지니까 매출이 20배가 급등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이제 귤이요, 굉장히 가격이 올라서 귤 10알에, 그것도 아주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사이즈 귤 10알에 7,000원까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귤이 아니라 금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한 5-60% 가격이 올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늘 좀 짜증나지만 할 수 없이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정치권 소식 몇 가지 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자로 뛰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경선 라이벌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본선에 오른다면 이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또 민주당 소속이죠. 현직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을 또 동시에 공격하는 새로운 선거 캠페인을 공개했습니다. 자, 트럼프와 바이든 두 사람을 동시에 공격한다라면은 공격할 소재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야 동시에 하는데,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 딱 하나 있죠. 다 다른데 비슷한 공통점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고령이라는 나이입니다. 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측은 새로운 선거 캠페인으로 Grumpy Old Man이라는 그 캠페인을 만들었는데, 이제 Grumpy Old Man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심술궂은 노인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좀 표현이 저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심술궂은 노인들. Grumpy Old Man. 이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닮았는지를 보여주는 시리즈물을 만들어서 이제 홍보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Grumpy Old Man이라는 제목은 근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지난 1993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우 잭 레먼과 월터 매소 등이 출연한 그 영화 제목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들이 출연한 영화 똑같아요, 이름이. Grumpy Old Man이라는 영화는 따뜻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일리 전 대사의 캠페인에서는 안 좋게 좀 부정적으로 표현되죠.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와 정신건강 등을 우려하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헤일리 전 대사 측에 올리비아 페레스 대변인이 있는데요. 이 대변인은 미국 국민이 두 사람의 재대결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공화당원의 약 한 50%와 미국인의 약 70%는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세계가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심술쟁이 노인들이 미국 전역을 비틀거리며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죠? 네. 이어서 그는 또 안타깝게도 이 버전의 심술궂은 노인들은 미국 국민에게 즐거운 안도감을 주지 못하고 거듭된 혼란과 나쁜 기사감만을 안겨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본선이 한 10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좀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도. 자, 니키 헤일리 전 대사 측은 이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예비선거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비판하는 말도 했는데요. 이것을 놓고 뭐라 그랬냐면 디베이트 다저스라고 했습니다. 디베이트 다저스. 이것도 번역하자면 토론회를 피하는 이들, 토론회에서 도망다니는 이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저스, 사실 프로야구 다저스 구단도 있습니다만은 다저,
라는 말은 재빨리 뛰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날쌘돌이?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야구 구단 다저스로 볼 것 같으면 날쌘돌이 구단 정도의 의미가 있겠지만, 니키 헤일리가 사용하는 그 디베이트 다저스는 결국은 토론회를 피해서 재빨리 도망가는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헤일리는 이외에도 바이든과 트럼프 두 사람 모두 정신적인 혼란과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stumbling seniors라는 말도 만들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노인들, 이런 정도 표현이 되겠죠? stumbling seniors라는 제목의 홍보물도 지금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이런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또 이런 홍보물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거 좀 너무 그러다가는 노년층 유권자들의 표를 좀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니키 헤일리 측은요, 이런 그 홍보물을 유튜브 영상, 그리고 디지털 광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도 보내고, 또 우편물 등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일제히 선보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자, 블룸버그가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블룸버그는 애리조나주를 비롯해서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그리고 위스콘신 등 7개 소위 대표적인 경합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양자 가상 대결 시에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42%, 트럼프 전 대통령 48%로 각각 집계가 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공화당 우위인 그런 특정 주가 아니라 항상 어떨 때는 민주당이 이기고 어떨 때는 공화당이 이기고 이렇게 늘 시소 게임을 벌이는, 사실 그래서 그 경합주에서 이겨야 승기를 잡을 수 있는데 그 경합주에서 해봤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6%포인트로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자,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13%가 투표 대상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민 문제를 꼽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이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누구를 더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트럼프를 꼽은 사람들이 52%, 바이든 대통령을 꼽은 사람은 30%로 나타났습니다. 52대 30. 또 응답자의 61%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자 증가에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비자 등 이 적법한 서류 없이 남부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수가 작년 12월에는요, 하루 평균 10,000명 이상으로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현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전히 가장 많은 응답자인 36%가 투표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경제라고 답변을 했지만 이민 문제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13%인데요. 이 이민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답한 비율 13%는 역대 조사에서 이번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월마트의 파격 행보입니다. 잘 아시는 대형 유통체인 월마트가 미국 내 오프라인 매장을 다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니 요즘 온라인 세상인데 뒤늦게 오프라인을 왜 늘려? 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모두들 온라인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온라인은 물론이지만 다시 오프라인 매장을 강화한다라는 월마트의 파격 행보입니다. 더불어서 오프라인의 매장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대폭 강화하고 일부 매장의 매니저급의 연봉은요, 1년에 40만 달러까지 보장해주는 등 그야말로 파격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매장,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큰 매장의 매니저급, 성공적으로 그 매장을 크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 매니저급은요, 한 달 월급이 거의 4만 달러 다 되는 거예요. 3만 7, 8천 달러 월급이. 연봉은 40만 달러가 넘어가고. 또한 월마트는 향후 5년간 미국 내에서 점포 150곳 이상을 신규 또는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오프라인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점포가 없던 지역에 새롭게 매장을 개장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도 일반 매장을 대형 매장인 월마트 슈퍼센터로 확장 개편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월마트는 아마존의 온라인 공세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간 그 온라인 채널 확대에 주력해 왔는데
그럼과 동시에 이 오프라인 매장 수도 늘리는 데에 아주 진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마트는 현재 그 미국 전역에 무려 4,7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이들 매장은 최근 성장하고 있는 그 월마트 전자상거래 온라인 그 판매 채널의 물류기지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하. 온라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류기지가 필요하니까 그 물류기지를 다른 데다가 줄 필요 없이 자체 월마트의 오프라인 매장을 잘 만들어서 거기서 실제 판매도 하고 또 온라인 판매에 대한 물류기지 역할도 하고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월마트는 엊그제 직원 성과 보상 체계 하나로 이 매장 관리자에 대한 주식 보상 제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매장 관리자는 오는 4월부터 $20,000 상당의 월마트 주식을 받게 됩니다. 네, 최고 등급 성과를 낸 매니저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죠. 연봉이 $400,000를 웃돌게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는 이처럼 연봉 $400,000를 받는 매장 매니저의 자격을 뭐 대학 졸업장, 뭐 대학원 졸업자, 뭐 그런 소위 학력을 보지 않고 철저히 자체 승진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시급을 받는 최하위 직급에서 출발해서 그런 매니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현재 그 월마트의 CEO도요, 월마트의 시급 직원 출신입니다. 시간당 임금을 받던 시급 직원 출신이 지금 월마트의 대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월마트가 주식 분할을 또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마트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요, 다음 달에 3대1 비율로 주식을 분할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음 달 22일 기준으로 2월 22일 기준으로 월마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날인 2월 23일 장 마감 이후에 그 분할된 주식을 지급받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마트 주식을 100주 갖고 있었다면 2월 23일 날이 되면 100주가 300주로 돼서 나한테 그 계좌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뜨니다. 근데 뭐 제가 월마트 지금 뭐 주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월마트 주가가 뭐 300불이라면 100주를 300불짜리 월마트 주가를 100주 갖고 있다면 이제 다음 날이 된다면 100불짜리 월마트 주가를 300개 갖게 있는 그런 거죠. 가격은 3분의 1로 다운되고 숫자만 3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격을 3분의 1로 다운시키면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다시 300불로 가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분할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주식 분할 발표가 나오면 실제로 주식 분할 되기 전에 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좀 기대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또 뭐냐면 꼭 주식 분할 하기 전에 가격이 자꾸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부터는 분할 조정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분의 1 된 가격으로. 자, 월마트는 이번 주식 분할로 총 주식 수가 기존에 지금 27억 주에서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2월 23일 이후에는 81억 주로 3배 늘어나게 된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결정은 자사 직원들이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월마트의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월마트 직원들은 행복하겠네요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마트 주식 분할하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뭐 가격을 낮추는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반드시 주식 분할에 성공하는 경우가 뭐 100이면 100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뭐 확률이 높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월마트의 주식이나 월마트의 주가가 또 어떤 변화를 하게 될지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